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생각지 못한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저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의 키보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잤잖아요. 아이가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깊은 감명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내가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글을 쓰는 엄마로 살기를 잘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편하게 제가 글을 쓰는 엄마로 살면서 느낀 보람을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중3이어서 고2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대안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입학 전형이 조금 까다로워요. 1차 시험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글쓰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딸이 다행히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면접도 아이 혼자 보는 토론 면접, 대면 면접,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가족이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 분들이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땡땡이구나. 네 자소서를 보고 어떤 친구인지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 엄마 도움 없이 혼자 자소서를 쓴 거니? 어떻게 첫 문장을 쓰게 된 거야? 이렇게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입학 지원서에는 학부모 의견서라고 해서 아이의 장단점,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장래 희망,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 부모의 교육관 등을 적는 의견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또 작가인 제가 좀 잘 작성을 했겠죠? 그랬더니 어느 한 선생님께서 아이의 자소서와 학부모 의견서를 보고 부모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일부러 얼굴을 보러 학부모 대기실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엄마로서 조금 뿌듯하고 보람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전부터 아이를 기대하게 만든 아이 자기소개서 살짝만 소개할게요. 나는 글만 쓸 수 있다면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던 여자와 홀로 여행을 하며 살고 싶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신이 부모가 될 줄 몰랐던 남자와 여자는 어느새 15년 차 엄마 아빠가 되었고 여자와 남자는 아직도 글을 쓰고 여행을 한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책을 좋아하고 감수성과 낭만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났다. 글에 있어서는 첫 시작이 무척 중요한데요. 정여울 작가는 첫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 중에 하나로 질문, 호기심, 설렘을 꼽았습니다. 저희 아이 글의 첫 시작 어떠셨나요? 조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고 설렘이 들기도 하죠. 아이 자기소개서 첫 부분을 보고 작가로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사실 제가 도와준 거는 단 1%도 없습니다. 아이 혼자 오롯이 작성을 하고 저는 그냥 입학지원서 내는 날 우편 봉투에 넣어서 보낸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아이 혼자 이뤄낸 성과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된 게 있다라면 어떤 걸까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 던져준 것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쓴 일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일기도 보여드릴게요. 제목, 내가 듣고 싶은 칭찬과 그 이유. 난 이런 칭찬을 듣고 싶다. 넌 말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해. 그 이유는 내 엄마가 글쓰기도 잘하고 설명도 잘한다. 그래서 엄마는 학교 글쓰기 상장, 책 읽고 느낀 점 말하는 걸 잘한다. 내가 궁금한 것도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하면 머리가 생각들로 가득 찬다. 나도 엄마의 그런 점을 닮고 싶다. 머리가 생각들로 가득 찬다 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아이랑 대화하는 거 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귀찮기도 할 텐데 그냥 그 문장 하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아이와 대화를 자주 나눴던 것 같아요. 아이와 대화할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들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부모가 동조해주면 아이에게는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데 자기를 믿는 이 감정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이 틀리는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주의 깊게 듣고 동조하고 공감하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것, 그게 글을 쓰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어떠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아이에게 강제로 글을 쓰게 하기보다는 엄마가 글을 쓰면서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이 육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은유 작가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글쓰기를 하면서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냥 너무 소박한 대답 같은데 저는 이 대답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꼭 공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공부하거나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이는 그 세계에만 국한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엄마가 글을 씀으로써 언어의 한계를 넓히고 사고의 한계를 넓히면 아이는 엄마의 그 넓은 세계 안에서 조금 더 큰 사람, 조금 더 유연한 사람,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글쓰기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겠지만 글 쓰는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성숙해가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